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공시 내용이 하나가 떴죠. 계약 공시. 자, 우리가 뭐 계약 공시를 딱 보고 이 계약 공시가 의미하는 그런, 바가 무엇인지, 숨겨진 의도, 이 계약 공시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는 게, 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 그 부분 좀 볼 것이고, 계약 공시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이 셀트리온 사업 보고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몇 군데를 좀 보면서 셀트리온이 지금 최근 들어갖고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5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공시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해갖고 지금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했어요. 위탁 생산 계약이라는 거는 자, CMO죠. CMO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계약 금액이 이게 2,949억 2,100만 원 정도. 최근 매출액 대비해 갖고 8% 정도 해당되는 굉장히 좀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자, 이 계약 상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뭐 요구 사항으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는 아마 그 상대방의 어떤 요구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항상 계약 이 공시가 딱 떴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계약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일은 2026년부터 3월부터 2029년. 뭐 횟수로 봤을 때 6, 7, 8, 9, 4년 정도의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게 수주 일자는 뭐 3월 16일 돼 있고 공시 유보 관련해 갖고 경영상 비밀 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약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약간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3,753억 원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매출도 나와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서 어쨌든 이 공시가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는 뭐 우리가 이제 일라일릴리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이제 제약사 이런 글로벌급 제약사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봤을 때 수익성의 어떤 다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사실 셀트리온의 그 실적은 사실상 자사 제품 판매에 크게 의존을 했었는데 이번 계약은 외부 고객의 물량으로 이 매출 가시성을 추가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생산에 대한 역량이 외부에서 좀 통했다. 미국에서 좀 통했다. 라는 뭐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송도 1공장부터 지금 3공장 정도 있고 미국 브랜치버그 공장, 일라일릴리 공장 포함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31만 리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또 증설을 해갖고 13만 리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당장 실적에 바로바로 막 꽂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어쨌든 2026년부터였고 2029년까지 해서 실적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좀 따로따로 분기마다 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한 번에 이게 뭐 2,949억 원이나 뭐 3천억이 바로 반영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뭐 특정 회사가
이게 어디냐, 뭐,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일라이 릴리의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일라이 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라이 릴리와 뭐 최근에 뭐 거의 한 7천억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도의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부터 생산이 들어갔어요. CMO 제품 전 라인이 지금 생산이 들어갔고, 그거는 그 홈페이지에 밝혀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죠. 2월부터 전 라인에서 릴리 CMO 제품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미국 현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날 릴리는 아니고.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저의 피셜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머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머크가 이제 그 2025년도에 그 미국의 이제 델라웨어라는 지역에 지금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갖고 이런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생산 센터를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뭐 당장 착공을 했기 때문에 본격 생산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가 이제 될 것인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려면 2028년이나 뭐 2030년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2027년에는 좀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공백을 외부 좀 CMO를 통해서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이제 피셜이 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품목이 DS 바이오 원료 의약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셀트리온의 이 브랜치버그에 있는 설비도 DS, 그러니까 대규모 세포 배양에 잘 맞는 그런 이제 설비이기도 하고, 송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제 머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생산 확대를 위해서 저렇게 공장을 짓는 부분들이 좀 계획 중에 있지만, 아직 자체적인 좀 공장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과 머크와 좀 계약을 이번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로슈도 좀 마찬가지로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예상되는 후보군들은 뭐 로슈나 뭐 머크 정도, 그 정도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제 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이번 호재가 좀 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이런 사업 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셀트리온의 이런 사업 보고서, 요걸 좀 이제 보겠는데, 자, 셀트리온의 이런 연결 기준 매출이 제 34기에 비교해 봤을 때 35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물론 뭐 예상치는 조금 더 높긴 했었지만 그래도 4조 1624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단순히 조금 좋아졌다는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4조 매출 체급에도 올라섰는데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장주로 볼 수는 없고요. 덩치가 큰 회사인데도 매출이 두 자릿수로 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비율을 좀 볼게요. 바이오 의약품 매출이 한 3조 8,825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체 매출의 약 한 93%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CTP13 바이오시밀러 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전년 대비해봐도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 뭐 매출 증가율이 약 한 20%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도 조금 감소했어요. 감소했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성장축은 지금 케미컬이 아니고 바이오 의약품이다. 정확하게 바이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미컬이 받쳐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건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랑 바이오 제품군의 이런 중심 기업으로서 완전히 이제 굳혀지고 있다.
그래서 요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외형 성장은 확실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핵심 사업에 대한 이런 집중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품목 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다. 뭐 이렇게도 뭐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긍정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도 나왔지만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당사의 판매 방식은 당사가 설립한 해외 법인, 현지 법인 셀트리온 USA가 되겠죠. 현지 법인을 통한 직접 판매 방식과 해외 제약사와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는 간접 판매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접 판매보다도 약간 직접 판매 방식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뉘어져 갖고 실제 이익이 어디에 쌓이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합병 이후에 생산, 유통, 판매가 지금 일원화되는 이제 구조로 취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셀트리온이 잘 팔아도 체감이 덜 됐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는 팔면 팔수록 실적이 한 곳으로 선명하게 찍히는 구조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명성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판매 구조가 바뀌면서 직접 판매 체제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요 내용을 봐도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조금 더 이제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바이오 원재료 회사라고 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디어 외 해갖고 지금 요것이 68%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가 콘텐츠 미디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포 배양할 때 쓰는 그 핵심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그 매입 구조의 대부분이 이런 세포 배양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맞춰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셀트리온은 원가 구조 자체가 이미 전형적인 바이오 생산 회사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이 CIP 100 외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세척 공정 뭐 운영 관련 이런 그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게 한 9.7%. 그리고 오로트 상카르니틴 요거 같은 경우는 케미칼 의약품 쪽 원재료인데 요것이 비중이 21% 정도. 그러니까 케미칼도 여전히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바이오 중심이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생산 능력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지금 134기랑 35기를 봤을 때 숫자가 똑같죠. 133 배치, 82 배치, 98 배치, 총 313 배치. 그러니까 전년도와 동일하다. 겉으로 보면 생산 능력이 안 늘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데이터보다도 어떤 제품을 조금 얼마나 더 고부가가치로 생산을 하는지, 수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품 믹스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동률이 얼마나 이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보다도 지금 이거를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생산 설비에 대한 현황이에요, 이게. 생산 설비에 대한 현황인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조 2,444억 원 정도였고, 지금 2025년 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 7천억 정도로 됐습니다. 1년 동안 얼마는 4,5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에 대한 자산이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물 쪽에서 좀 꽤나 늘었고요. 그리고 구축물 이런 부분들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고, 기계 장치 뭐 이런 쪽 늘었고요. 그리고 비품도 많이 늘었습니다. 비품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요것도 꽤 늘었죠. 그러니까 아직 뭐 완성되지 않은 이런 투자도 지금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밑에 뭐 요런 거 이제 단기 중에 인클론 시스템 LLC 인수에 따라서 추가 인식했다. 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릴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기존 송도 쪽 공장에 설비를 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일라이 릴리 인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단순히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한국 공장만 보는 회사가 아니고 미국의 생산 거점을 가진 이런 글로벌 회사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설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생산 능력만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더 늘릴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CMO 계약도 맺었지만 생산까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확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요 대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CMO 플러스 CDMO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늘어난 만큼 실제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신약에 대한 부분들도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바이오 시밀러 개발이 있어 갖고 FDA가 이런 정책에 대한 이런 간소화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비용 절감까지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지금 전쟁 리스크로 인해 갖고 빠졌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이제 앞으로 서서히 좀 회복을 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락 이후에 다시 바닥권을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오늘 5일선 다시 회복세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뭐 사실 HLB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도 같이 들어와 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기타 법인 쪽으로 조금씩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갔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향후 점진적으로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는 저는 거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꾸준하게 여기서 매집이 잘 이루어졌고 자사주도 많이 들어간 만큼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이 전고점을 넘어주는 이런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겠느냐? 자, 요것은 이제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런 이제 추세,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요런 이제 저항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 줬을 때, 이게 이제 오랫동안 좀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목표가가 올라가지만 지금 단기간에 이제 올라온다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45만 원, 45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목표가를 좀 잡은 적이 있는데 요때 어떻게 됐냐면 요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그어봤을 때 여기서 강력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지금 현재 요런 식으로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삼성전자의 저는 1차 목표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 근데 여기를 강력하게 뚫어냈다라는 거죠. 항상 이제 최태원 회장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실적보다도 항상 이제 주식은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셀트리온 역시도 뭐 충분히 뭐 50만 원, 뭐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조금 복잡하게 좀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또 상한가를 또 하나 잡아 드렸어요. 저희 SM경제연구소 상한가 오늘 어떤 종목 잡아 드렸냐 최근에 신성 ENG를 제가 잡아 드렸어요. 신성 ENG. 딱 검색하면 나옵니다. 신성 ENG. 신성 ENG. 여기서 12일 날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신성 ENG가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 야, 신성 ENG 상한가를 이렇게 딱 쳤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혹시나 뭐 이 참치형과 같이 매매를 하실 분들은 여기 이제 SN경제연구소 저희 텔레그램 방,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인데 여기 들어오셔갖고 요런 이제 무료 추천주 운영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SN경제연구소 멤버십도 뭐 나중에 가입하시면 뭐 좋겠지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오셔갖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가 또 투명하게 또 이렇게 손절한 것도 인정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손절한 것도 다 체크합니다. 체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손절가를 잡아 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시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좀 참여하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요 아무 영상이나 클릭을 하시고 여기 링크 해당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시황도 제가 이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종목도 추천드리고 정보들도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강요는 안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